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후판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추후 다소 하락 및 안정화된다는 가정과 친환경 정책 수혜로 조선 업종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선 및 기자재 업종 주목할 만한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수주 산업은 레깅이 있잖아요. 즉 뭐냐면 계약을 했을 때와 인도를 할 때의 시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감안이 필요하죠. 조선주 길게 보고 샀는데 주가 올라서 그냥 안 되겠다고 수익 실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올해 작은 회사 하나를. 왜냐하면 지금은 오를 때가 아니거든. 확인해본 바로는 올해 실적이 안 나와요.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거야. 그건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그거는 시장의 오해인 거죠. 우리는 계속 시장의 오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시장의 오해인데 이제 수주를 했으니 내년도 중후반부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내후년도에 굉장히 좋겠죠. 조선주들은.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년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몰라. 주가는 그 전에 오를 수도 있어. 그거는 가봐야 돼. OLED와 미니 LED 중 향후 어떤 산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각도기님의 결론을 듣고 싶은데, 미니 LED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이미 양산에 들어가 있는데 미니 LED 경우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중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워낙 그 LED는 LCD잖아요. 그냥 LCD잖아요. LCD. 그 LCD가 옛날에 CCFL이라고 아주 얇은 형광등을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 버전의 LED잖아요. 왕다마 같은 LED. 네, 손가락 끝자락 조금만 하는 왕다마 LED였는데 요즘은 그거를 이제 작게 만든다는 거야. 아니에요. 눈에 보일 동 말동한. 그 다음 마이크로 LED는 아니고, 마이크로 LED는 지우세요. 그거 안 옵니다. 앞으로 10년 더 걸립니다. 그건 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니 LED는 중국이 잘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도 있어요. 안 그래도 한번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워낙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이건 셉니다. OLED하고 미니 LED 중에서 어떻게 될 거냐? 미니 LED가 이제 수율과 그다음 가격이 떨어지면 미니 LED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같은 데 적용을 하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OLED도 당분간 몇 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가능성하고 현실태하고 시차 있어요. 항상 시차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행보험 증권업에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와 같은 테크 업체들의 진출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각도님 내피셜이 궁금합니다. 또 은행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 사용자 편의 상황들이 기존의 테크 기업들이 테크 상황에서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 이런 쪽에서 이쪽 전문 기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수익까지 연결되려면 꽤 많은 시간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쪽의 회사가 확실한 테크의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지, 소위 말하는 핀테크의 주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카카오뱅크가 그걸 보여줄지, 그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보여줄지 카카오페이가 보여줄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업을 뱅크가 가져갈지 페이가 갖고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출시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전기차 시장 확장에 영향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거는 누가 빨리 만드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차도 전 세계 그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는 전기차 를 준비를 잘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 내연기관 때보다는 등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핸드폰 시장하고 자동차 시장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요. 자, 핸드폰 시장의 강자는 누구죠? 하나 어디예요? 애플. 또 하나는 어디예요? 안드로이드, 구글이잖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게 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자동차의 차이는 뭐냐면, 아무리 AI고 뭐고 뭘 갖다가 꼽아놔더라도 애플하고 구글은 소프트웨어 기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죠. 그쵸? 근데 자동차는 물리적인 거예요. 물론 핸드폰도 물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 핸드폰 사이즈하고 자동차 사이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사이즈가 어떤가? 사람이 앉아야 되잖아. 거기 의자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물리적으로 차이가 나요.
이건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 시장처럼 핸드폰 시장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시장처럼 그렇게 빠르게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자동차 미래 관련은 뭐 저희 증시각도의 팁이죠. 네, 저희가 아마 가장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감히. 금융지주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리도 인상한다고 계열 증권보험 카드사들 돈 잘 번다는데 지금 투자 괜찮을까? 각도기님 근무하신 내부 사정 잘 아실 듯. 잘 알지.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주가는 언제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계열을 길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놓고 떨어진다고 다음날 이거 왜 빠져? 이러면 나 할 말 없어. 나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시계열을 1년 반 정도로 길게 뽑으면 각도기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얘기가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년 하반기 각도기가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좋게 보는 거? 내년 하반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정도의 증시가 유지가 된다면 증권업 싸다고. 증권업종 쌉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싼 거 너무 사시는 거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이제 나의 가장 강력한 자원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원을 어디다 투자할 건가? 돈을 투자한다기보다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 건가? 네. 연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할 게 예상되는데 동시에 연말 연준이 테이퍼링 실시되면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금리 차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금융주에 좋다는 거죠. 그냥 금리 인상이 좋아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왜 금리 인상이 좋은데라고 물어보셔야 하고요. 금리 인상을 하면 예금 대비 대출 금리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잖아요. 공간이 넓어지니까. 왜냐하면 예금이 0.5%밖에 안 되면 뭔가를 더 늘릴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공간이 커지면 뭔가 운실의 폭이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고요. 테이퍼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신흥국으로 취급을 받을 것이냐, 원래 위상 그대로인 선진국으로 취급을 받을 것이냐에서 전혀 달라요. 신흥국으로 취급받으면 좀 안 좋을 거고요. 사실 우리는 신흥국은 아닌데 이제. 근데 어쨌든 자본시장에서는 그렇게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뺀다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은행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건 모든 주식의 문제일 뿐이에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소재 기업보다 전망이 안 좋은 걸까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OLED가 지금 폴더블이 성공하는 것의 의미 있음은 뭐냐면 폴더블이 크게 성공하면 누구를 땡깁니까? 거인에게 유혹거리를 주는 거죠. 즉 애플한테 유혹거리를 주면서 애플은 자기 스케줄도 갈 거로 보여지지만 그게 늘어지지 않고 땡겨질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향후에 아마 LG 디스플레이도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못 쫓아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쪽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폴더블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 폴더블 자체 폰 판매는 1000만 대를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대단한 일이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러나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사람들의 꿈을 키우게 만드는 거, 그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올 섹터 산업을 예측하고 생각하는 각도기님, 종이 이익 증가하는데 주가 안 오르는 애들 많잖아. 그래서 건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익 증가가 뻔히 보이는데 주가 하나도 안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주들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 안 오르잖아요. 증권주들 이익이 오르는데 주가 안 오르잖아요. 이익이 증가, 업종 전체가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업종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야, 오늘 이거 완전 꿀팁이다, 그죠? 사람들은 관심 없어. 근데 어제 은행주 얘기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관심 없으면 땡큐지. 여러분, 역발상이 뭐예요? 시장을 거스르는 매매가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라이들이 많지. 여기서 결과 좋은데 또라이들이 많아. 저도 약간 또라이고. 남들 다 똑같이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을 가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 시장은. 남들이 안 찾는 길을 찾아서 가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대중성을 가지는 걸 가져야지. 그래서 미인 대회라고 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아이돌 컨테스트의 심사위원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운이 좀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촉이 길러지는 거는 또 경험이 또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관심이 없으면 그건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4분기에 은행주들을 편입할 때 몇몇 손님들한테 은행주 사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은행주 사세요. 괜찮아요. 전 은행주 싫어요. 이러는 거야. 난 그 얘기 듣고 사야 되겠다. 그러는 거 보니까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이런 또라이적 기질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모든 대중이 아니다 할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릴 수 있거든. 내가 틀릴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별로 안 떨어질 주식은 하면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했는데 내가 틀렸어. 그래도 잘못돼도 별로 안 떨어져. 그래서 손실을 별로 안 입어.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또 누구처럼 진짜 싼데 이익도 안 줄어드는데 계속 떨어져. 계속 사. 그냥 계속.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3년에 2배로 만족하리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폴더블이 부각되면서 부품주가 열광받는 분위기인데 이런 열광이면 슬슬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대세 전환을 생각해 누려야 하는 걸까요?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되죠.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저는 아마 OLED 관련해서는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앞북으로 충분히 얘기 드렸어요. 이제는 북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둥둥둥둥둥둥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할 때 뭘 봐야 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건 뭡니까? 이 실전 투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건 뭐예요? 폴더블 얼마 팔릴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 결정이 덜 난 상황이야. 결정이 덜 났기 때문에 폴더블이 얼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야. 얼마나 팔릴지에 따라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손맛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얼만큼 열광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느냐를 읽으셔야 돼요. 근데 꿈을 과도하게끔은 아니야. 끝.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도 또 그 안에 들어가면 한 번 더의 그 손맛이 있어요. 야, 얘네들이 꿈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꿈이 어디까지 갈까 하다가 얘네들이 조금 과열 가는구나. 과열 가겠네. 약간 거품을 향유하고 나와야 되나? 거기서 탁 하고 잡아채야 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 거래량이 많아지면. 미친 거래량이 나오면 끝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정확하지 않은 게, 이전에 거래량이 넘었던 놈이 거래 한번 미친 양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터져. 이런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는데, 그때는 뭐를 보셔야 되면 이제 시장에서의 열광성을 보셔야 돼요. 일반인들이 폴더블 발음도 안 되네. 이러면 끝난 거지 뭐. 그건 시세 끝이야. 나와야 돼. 사실은 저는 이렇게 단타라든가 트레이딩을 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익 내기 어렵고 그냥 길게 끌고 가는 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투자해서. 요런 식의 거를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업자들이 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하시면 우리 먹고 못 살아요. 그죠? 네. 여태까지 만나셨던 슈퍼게임이나 수익률이 많은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자를 살 바에 2, 3배 먹을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제가 알고 있는 슈퍼게임 중에 삼성전자 사신 분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고수들 중에 삼성전자를 사는 경우가 아주 몇 년에 한 번 가끔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도 거의 없습니다. 네. 진짜 고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백만 %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수십억에서 한 1, 200억 정도 번 사람들 말고 훨씬 더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입니다.